반갑습니다. 오늘 그 귀한 분 모셨습니다. 영상이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데요. 슬픈 결말, 이 이야기의 슬픈 결말인 제2차 세계대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의 이제 사회 전반에 대해서 깊게 통찰하고 연구해 오신 그 권기돈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기돈 박사님 통해서 그 지금까지 1919년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그 세계 질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또 어떤 또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몰랐었던 얘기, 기밀3.1 운동만 알고 있던 우리, 세계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 과연 이거 정말 발견했는지, 세계사와 한국사를 나눌 수는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고 놀려 하지. 세계 속에 우리 모습 찾는 과정이지. 어려울 것 전혀 없어. Please take it easy. 제2차 세계대전은 본격적으로 나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사님, 네. 그 나치란 말은 무슨 뜻이고 또 나치는 어떻게 권력을 잡았습니까? 예, 저도 개인적으로 늘 이 궁금하고 또 뭔가 현상이 생기면은 그 이름의 유래부터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부터. 그래서 제가 나치란 말의 기원을 봤더니, 이 나치라는 거는 이미 그 이름을 가리키는 어떤 단축형, 그러니까 단축형 이름으로 존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독일 남자 이름인 이그나츠, 이그나츠의 단축형으로 이미 이제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좀 시대 뒤떨어진 농부들을 가리키는, 좀 경멸적으로 가리키는 이런 사람 이름이었다고. 굉장히 그렇게, 아이러니하네요. 네네. 예. 그러다가 이제 이런 배경이 있었고, 그러다가 1920년대에 이 히틀러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예. 이때 이제 그 당시에 사회주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소셜리스트인데, 그 독일어로 하면은 이제 조치알리스무스 이렇게 되죠, 그죠? 발음이.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에 대해서는 좀 경멸적인 말, 단축형으로 조치라고 이렇게 불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독일어로 하면 나치오날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축약형으로 나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마침 이미 존재하던 그 이그나츠의 준말이던 그 좀 다소 경멸적으로 쓰였던 나치 이런 이미지하고 합쳐지면서 좀 경멸적으로 이제 쓰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나치즘이란 말은 쓰였지만 히틀러 자신은 그 나치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도 자신을 나치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그러면 당연히 뭐 히틀러는 나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거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죠. 보이네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뭐 연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썼을지 몰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썼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그런 말을 쓰지 않았다고, 뭐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상당히 신빙성이. 근데 그 히틀러는 이 나치당을 통해 가지고 뭐 불법적인 형태로 권력을 획득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1919년에 히틀러가 독일 노동자당에 이제 입당을 하는데요. 이게 DAP라고 불렸고요. 1920년에 이 독일 노동자당이라는 이름 대신에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즉 NSDAP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1923년에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집권을 하죠, 그죠? 무솔리니가 집권해서 파시스트 당이 로마로 진격을 하는데, 했죠. 그때 여기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민헨에서 1923년에 봉기를 일으키는데요.
실패로 돌아가죠. 그때 그래서 감옥에 이제 맞습니다. 예, 수감돼서 예. 그때 이제 나온 책이 나의 예, 투쟁이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은 히틀러가 그 정치인으로서 성공적이지 못하다가 1929년 대공황이 오면서 그 당시 독일에 600만 명의 실직자가 생기고 네. 광범위한 사회적 불만이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1930년 9월에 총선이 열리는데 나치당이 18.3%라는 아주 높은 득표율을 보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미미한 그렇죠. 좀 당이었죠. 네, 네. 그러면서 이 독일 3인당이 이어서 이제 제2당으로 부상을 하는데 그 연립 내각에 참여 그 연립 내각을 구성하자는 사회민주당의 제안을 거부를 하고요. 예, 예. 자기는 혼자 내각을 꾸리지 않으면은 난 참여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곤조가 있네요, 역시. 네, 곤조가 있었죠. 그러다가 1932년에 히틀러가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데 집니다. 예. 그리고 그 직후에 열린 1932년 7월 총선에서 37.3%라는 압도적인 표를 예. 받으면서 제1당으로 부상하는데 그래도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예. 연립 내각을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다시 연립 내각 참여를 거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1933년에 이미 독일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게 너무 커지고 해서 경제도 망가지고 정치도 엄청난 혼란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대통령이던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총리직을 제안해서 총리 자리에 오르죠. 예, 예. 그러다가 이듬해 1934년에 힌덴부르크가 이제 죽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면서 히틀러가 이 기회를 포착해서 국민 투표에다 붙여서 총리가 대통령을 겸임할 수 있게 하는 예. 그런 국민 투표를 붙이죠. 예. 거기에서 승리하면서 마침내 총통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독일도 미국의 이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경제적 위기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사회적 위기가 이제 닥쳐왔고 그 사회적 위기를 기존의 이제 정당으로서는 사람들이 이제 못 믿어 하니까 그 기회를 아주 히틀러가 제대로 정치적인 뭐 승부수를 던져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주 정확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앞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나왔던 내용 중에 또 있는데요. 그 네.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를 네, 좀 네.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정확히 파시즘이라고 하는데 박사님, 파시즘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것도 이제 먼저 의원적으로 네, 접근을 네. 하면은 파스치라는 이제 이탈리아 말이 있는데 이게 한 묶음의 작대기의 묶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뉘앙스상 단결이라든지 어떤 파워 이런 거를 이제 상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미 그 무솔리니는 1915년부터 이 파스치란 말을 이제 쓰기 시작해가지고 1915년에 이미 파스치 이탈리아니 디 콤바티멘토 라는 이제 조직을 만들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는 것을 파시즘 운동이라고 영어로 하면 파시즘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솔리니가 이탈리아 공산당 출신인 건 잘 아시죠? 네네. 그 사회주의 정당 내부의 어떤 분열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파시즘 운동이. 그런데 이런 이제 파시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 워낙 파시즘을 해외 학자들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스탠리 페인이라는 사람이 정의하는 것을 학자들이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이제 세 가지 부정을 하는데 자유주의에 대한 부정, 그다음 공산주의에 대한 부정, 보수주의에 대한 부정. 그래서 반자유주의, 반공산주의, 반보수주의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에 존재하던 서구의 주요 정치 이념에 대한
모두에 대한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이때도 뭐 정치가 다 싫었나 보네. 기존의 정치에 대한 뭐 불신이 가득했나 그러니까 보네요. 이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예. 1차 대전 거치고 대공황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서구 문명이 몰락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서구 문명을 갱신해야 된다는 이런 움직임도 있었을 것이요. 또 그때까지 서구를 이끌어왔던 거는 계몽주의 예. 그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예, 혹은 예.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예, 예. 이끌어왔으니까 그 당시 존재하던 모든 유럽의 사상 사조에 대해서 거부하는 운동이 예. 일어난 거죠. 예, 이걸 이제 무솔리니가 포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파시스트의 목표라고 그러면은 민족주의적 독재를 만들어서 경제를 완전히 통제하고 어떤 사회적 관계도 굉장히 폐쇄적인 어떤 문화 속에 네. 가두고 또 한 국가를 예. 제국으로 만들고 이제 이런 걸 지향을 했고요. 그다음 파시스트 스타일이 있는데 낭만주의적 상징주의 예. 예, 이런 게 있고요. 또 대중동원 예. 이런 게 있고 또 잘 알고 있듯이 폭력을 숭상하고 그죠. 예. 폭력 예찬 문화가 있었죠. 그다음 또 이와 관련해서 남성성, 청년, 예. 그다음에 카리스마적 근위주의적 리더십에 대한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찬양 이런 예. 걸 이제 파시스트 스타일이라고 부른다. 예. 공주의에 반대되었던 모든 사조들을 예. 조금씩 가져와서 집대성한 게 이제 파시즘이라고. 그 중에서 네. 나쁘게 이제 예, 예. 좋은 것들을 예, 예, 예. 뽑아서 나쁘게 만든 게 바로 파시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